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뭐 며칠 굉장히 덥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때 저희 아이도 보니까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감기기가 있다 해서 또 화들짝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고 이 아파도 감기가 걸려도 겁이 나는 이런 요즘입니다. 하여튼 조금 따뜻하게 더워도 추워서 감기 걸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대로 가면 집값 얼마나 더 올라갈까? 얼마나 이게 뭐 하우롱인지 하우머치인지 한번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본인의 아주 오랜 시간 갈고 닦으신 축적된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하우롱, 하우머치 둘 다입니까? 아니면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정할 때는 하우머치로 했는데 듣고 보니까 하우롱도 해당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값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201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오른 것 같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뭐 서울하고 비슷한 입지를 갖고 있는 뭐 과천, 판교, 광명 이런 곳들은 서울하고 비슷한 궤적을 보였지만은 그 이외에 경기도 외곽 지역들은 한 201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인천은 한 작년 말 20년경부터 이제 상승세가 시작된 것 같고,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은 현재까지도 네. 정말 뭐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뭐 30평대 요즘에는 국평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국민주택 규모를 예를 들면은 한 2014년경에 30평대가 한 10억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24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2.5배수, 평균 2.5배수니까 많이 뛴 곳은 뭐 3배 뛴 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북, 서울 강북의 30평대는 한 2014년 정도면은 거의 한 4억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한 9억, 뭐 9억에서 10억 사이 이 정도니까 이것도 한 2.23배 정도는 뛰지 않았겠는가 보이고요. 또 경기도 외곽 지역들 작년에 본격적으로 많이 뛰었는데 네. 이제 뭐 동북부터 보면은 뭐 남양주 또는 고양시, 김포시, 또 부천, 부평, 또 이제 화성 쪽, 또 뭐 신갈, 뭐 이런 지역들 평균을 놓고 보면은 30평대가 20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2억 7, 8천만 원 정도 하던 것들이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한 4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비율로 보면은 2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2배나 좀 안 된 것 같고 한 7, 80% 사이 정도 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리하면은 강남은 한 150%, 2.5배수니까 강북은 한 120%, 그 다음에 경기도 외곽은 한 70에서 80% 이 정도 오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이번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말하자면 2013년이나 14년경에 예측했던 거는 뭐 서울이 한 2.5배 정도 오르고
경기도가 한 2배 정도 오르면 멈추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예측을 맞아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장 후반전 얘기도 우리가 했었고 그랬던 거였죠. 예. 지금 이제 상승장 후반전이 시작된 게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저희가 축구 유니폼하고 찍었던 영상. 예. 이제 상승장 후반전의 특징이 전형적인 실수요장이라는 거예요. 네. 투자자가 거의 이제 줄어들고 이제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를 다시 밀어 올리는 장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부추기게 된 게 이제 작년에 6.17 대책, 7.10 대책에서 이제 취득세 중과세를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뭐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 취득세 때문에 뭐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오늘 주제가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는 주제를 잡을 만큼 확연한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투자자 뭐 투기꾼들이 올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지금 장의 성격이 자꾸 이 전세값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밀어 올리는 그런 성격이고요. 근데 앞으로의 관건은 그거거든요. 결국 네. 이제 전세가 얼마나 더 오를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전세가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절대. 할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게 확실하고 지금도 분양을 못 하고 있고 결국 이제 3기 신도시가 입주해야 이 문제들이 풀릴 텐데 3기 신도시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제가 이 뭐 방송을 통해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상보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7월 16일 날 그 본청에 앞서서 이제 사전 청약 입주 모집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첫 번째. 예.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사전 청약이 이제 따박따박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보통 한 2, 3년 전에 사전 청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한 3년 공사 기간 잡고 보통 루틴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따박따박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5, 6년은 최소 더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MB 정부 때 보금자리 청약으로부터 결과를 보면은 빠른 곳이 한 5년 정도 있다 입주했고요. 예. 오래 걸린 곳은 한 10년에서 11년까지 걸려요. 사전 청약으로부터 예. 입주까지. 그거를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금 민간 공급 기능이 지금 망가져 있기 때문에 언제 이 전세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상승장 시작 전에 제가 예측했던 것들이 지금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너무 길어진 거예요. 골이 깊어지고 기간이 길어진 형국이잖아요, 지금. 예. 뭐 지금 단기간에 뭐 파도가 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물때가 밀물때이냐 썰물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밀물때도 파도는 치고 썰물때는 파도가 치죠. 파도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빠지는구나 싶은데 밀물때이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밀물때를 길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처음에 예측했던 2013년경에 예측했던 거는 한 2018년에서 19년 사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수급 밸런스가 맞춰져서 그 이후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맞죠. 2013년, 14년 이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한 바퀴 더 돌고 있는 거예요. 또 집이 부족해가지고 뭐 올 가을 이후에는 전세 대란을 또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상승 폭도 커질 것 같고 기간도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기간을 먼저 보면은 3기 신도시 입주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겠다. 다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뭐 세계 경기 침체가 온다든가 하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뭐 일단 논외로 이 자체적 국내 이제 우리 수급만 보면 수급으로요. 그 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망가져서 경제 위기가 온다든가 하면은
집값도 망가져요. 떨어지겠죠. 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국내적인 시장 내부 요인으로는 이 상승장이 끝나기가 쉽지가 않다.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 전세가 상승이 특징이 전세가 상승을 해서 밀어올리는 이제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 시간 얘기했던 3기 신도시 희망 고문을 바라는 수요가 일단 뭐 한 30만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존재로 인해 사전총력 3기 신도 입주 시까지는 전세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기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내부 변수 중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만약에 현재 제도가 유지된다면 임대 사업에 대한 제도 유지된다면은 2026년 4월 달에 이 임대 사업 그 장기 등록했던 분들 2018년 2, 3월에 집중돼 있거든요. 8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강제 말소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때 매물이 급증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 임대사업자 물건들이. 물론 또 중간에 제도가 바뀔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한 25년까지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상승 기간으로 갈 수뿐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상승 폭도 이제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기간이 길어지니까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울이 2.5배가 아니라 평균 3배수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기도나 인천 같은 외곽 지역도 이제 2배가 아니고 한 2.5배수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방도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지방도 어쩌면은 바닥 가격에서 거의 뭐 2배 갈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평균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특정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게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말하자면 좀 작은 평수는 더 많이 올라 있습니다. 20평대가 30평대보다 현재 바닥에서 더 많이 올라 있거든요. 비율로 따져서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20이나 30평대보다는 40평대 이상 4, 5, 60평대 이제 크면 클수록 좀 상승률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은 되고요. 또 뭐 이제 종목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뭐 새 아파트 중심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분양 아파트. 그러면 이제 좀 이제 기존 낡은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좀 더 커진 그런 형태. 연식에 따라서도 그렇고 또 뭐 단지 규모. 지금은 이제 대단지 중심으로 많이 올라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규모 단지의 상승폭이 좀 커진다든가 또 지금까지는 뭐 주로 역세권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비역세권들이 점점 갭을 줄여간다든가 또는 이제 뭐 주상복합이 별로 안 올라 있는데 주상복합이 좀 더 오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갭 메우기 현상, 키 맞추기 현상들이 이번 상승장에서는 저는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외곽으로 나가던 에너지가 다시 인서울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실수요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막 늘어날 수 있는 장이면은 더 상급지, 더 좋은 데가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것들의 갭 메우기 장이에요. 이게 상승장 후반전이 지금 그 특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뭐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뭐 경기도하고 비교한다면은 지금 주간 단위 상승률이 현재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거든요. 아마 올 한 해 KB 기준 시세로는 지금 경기도는 역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 같아요. 상반기까지 보니까 상반기에만 경기도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4%가 올랐는데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30%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올해는. 그러면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내년이라고 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급 물량이 계속 망가진 훼손된 시장이니까. 네. 올해 지금 상반기만으로도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뭐 내년 내후년 가면 개선될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제 뭐 근데 대신에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량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예. 통상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은 거래가 가장 적었던 시기가 2012년도 정도였거든요. 2012년도에 연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한 4만 건 정도뿐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3년부터 거래가 좀 늘기 시작해서 5만 건, 6만 건 쭉 늘어가지고 거래가 이제 많았던 2015년에서 2017년 사이를 보면은 거의 이제 10만 건에서 15만 건까지 늘어납니다. 예. 근데 이제 작년에 7.10 대책 이후에 지금 거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올해는 제가 볼 때 거의 10만 건에서 약간 언더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경기도도 지금 보면은 뭐 6, 7월에 거래량이 작년 거래량에 비해서 지금 뭐 한 50에서 한 70%까지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3, 40% 정도뿐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이런 이제 뭐 몇몇 안 되는 거래들이 가격을 대표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가는 높아져 있지만 실질 거래까지는 잘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8월 중순 이후에 거래량이 좀 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자면 지금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번에는 이제 당첨자 발표가 9월 1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꼭 당첨자 발표가 나지 않더라도 일단 청약이 8월 초니까 예. 이 청약을 해보면은 일반 공급에 지금 지원하신 분들은 이게 안 되겠구나 하는 게 8월 둘째 주만 돼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8월 중순 이후에는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변수가 또 제일 큰 변수를 정부가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민주당 부동산 특위 안들 또 정부에서 내놓은 안들 이런 것들이 막 상충되는 것들도 많고 막 내놓던데요, 진짜. 지금 뭐 했다가 철회하고 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안들이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거래가 없다고 가장 큰 원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불확실성이 또 상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큰 게 불확실성이죠. 그럼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순간이 다시 거래가 일어나는 시기일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이대로 가면 집값 얼마나 더 올라갈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고요. 이 상승장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12년, 13년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12년도, 13년 초까지 엄청난 극심한 불황기를 겪었었죠. 그래 오죽하면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5년간 양도세 감면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면서 부양책을 내놨겠습니까? 그러다가 14년, 15년도부터 이제 공급량이 늘어서 뭐 50만 원, 60만 원 이대로 가면 뭐 폭망한다. 얼마나 많은 또 저 폭락론자들이 또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변수가 생겼죠. 그래서 아까 곽창석 대표님이랑 늘 얘기를 나눴던 것들이 19년, 20년 전 공급 시기쯤 되면 수급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될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17년 정권이 바뀌면서 민간 공급 인허가 물량이라든지 공급량 자체가 아예 소멸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보통 3년에서 4년 주기로 입주까지 된다고 했을 때 허가받고 착공해서 한 3, 4년 뒤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17년 이후에 18년, 19년 이때는 신규 공급 인허가 물량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20년, 21년 또 당연히 수급 불균형이 또 이루어질 테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하다못해 취득세 중과까지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 곽창석 대표님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락킹, 물권 잠김 현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오르는 데다가 임대차 3법이라는
말로는 임차인을 위한 법을 냈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다 전가를 임차인한테 하는 이런 악법을 내놓음으로써 전세가의 끝없는 우상향을 만들어낸 그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 상승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선의의 희망 고문을 당하시는 집 없는 무주택자 30만 호 정도로 인해서 전세 시장은 뭐 가파르게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 2, 3년 아까 말했던 루틴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된다면 2026년 정도에 입주가 가능하겠는데, 그러면 4, 5년은 계속 이런 민간 물량 시장을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계속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곽 대표님 얘기하신 거 내부 변수는 딱 하나, 일단 그 현재 임대사업자가 유지될 경우에 2018년도에 그 임대사업자가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준다 했죠.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임대사업자를 막 적극 장려하고 이러다가 올해 갑자기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없애고 했다. 뭐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18년도에 집중됐던 임대사업자 그 8년 만기가 2026년이니까 이때 물량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내부적인 변수는 가장 큰 건 그거라 보시고 있고, 외부적인 건 세계 경기 뭐 늘 얘기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셨지요. 그래서 하여튼 뭐 25년, 26년까지는 끝없는 우상향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또 외부 변수가 없다면 그렇죠. 전제는 이제 외부 변수가 없다면 그런 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정부가. 제가 이렇게 쭉 나가니까 저희가 다 정리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보다 물리적인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연배이신 분들도 많으시고 저희 부모님 나이신 분들도 많은데, 요즘 하여튼 감기만 걸려도 아이고 이게 뭐야 하고 걱정하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한테 좋은 정보 많이 받으셔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본인의 아낌없는 인사이트를 아낌없이 전수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